안녕하세요. 강사들의 방송 강사TV의 박윤지, 박정아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강사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특징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강사님이 저한테 개인톡으로 강사님 저 어떤 강의 의뢰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한 거죠. 자주 의뢰 드렸던 분인데 근데 안 하시던 분야이긴 했어요. 근데 너무 타이트해요. 5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정중하게 강사님 괜찮으시다면 제가 잘하는 다른 강사님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강의 넘기시는 게 어떻겠냐. 진짜 대표님 저 돈 벌어야 돼요. 이거 꼭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그런 마음도 알겠지만 조금 준비가 되어서 해야지 소통 강의라면 더군다나 대표님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PPT 없으세요. 이렇게 마무리가 된 거죠. 아, PPT를 달라고? 안타까웠어요. 네. 그러니까 강의가 교육을 넘어서 돈 버는 수단이 되면은 그런 태도가 나올 수 있겠네요. 그죠? 윤진 강사님하고 저는 이제 강사 양성 과정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면서 진짜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잖아요. 어느 순간은 이분하고 한두 마디 대화만 해봐도 강의를 하실 수 있겠다 없겠다가 이제 좀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예전에 제가 A 아카데미에 있었을 때 신부님이 오신 거예요. 신부요? 네. 신부님? 신부님. 카톨릭 신부님? 강의 코칭을 받고 싶다. 강사 아카데미에서는 4번의 시범 강의를 하잖아요. 첫 번째 시범 강의 날 신부님 복장을 딱 입으시고, 그러니까 평소에는 일반 사복이었다가 네네. 제가 그랬어요. 왜 오신 거냐. 남들 앞에서 이제 이야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다 보니까 논리적이고 기승전결이 좀 맞는 강의 스킬을 좀 배우고 싶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시면서 저한테 부담 갖지 말고 편안하게 피드백 해주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부담스러운데요? 제가 모태 신앙이란 말이에요. 천주교가. 그러니까 이제 신부님들 그동안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부담스러웠는데 어쨌든 그분은 굉장히 사람들을 되게 사랑하는 마음이 많으셨던 분이다 보니 그렇게 크게 스킬이 필요하지 않았던, 결국에는 참 태도가 더 중요한 거구나, 마인드가 더 중요한 거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네,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네, 알죠. 그 골목식당 보면서 강사들의 세계랑 좀 많이 비슷하다. 아무나 누구나 시작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나 성공할 수는 없는 맞아요. 세계가 아닐까 생각을 좀 했습니다. 시청자와 백종원 대표님과 열폭하는 사장님들이 꼭 한 번씩 나오잖아요. 말 안 듣고 거짓 부리고. 본인들이 하던 사업 운영 방식을 바꾸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강사님들도 보면은 자기 강의 스타일을 절대 못 버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기업에서 신입 강사님들을 채용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경력 강사님들을 모시고 왔다가 그 강의 스타일을 못 버리고 애초에 아무것도 모르는 강사님들을 뽑아서 트레이닝 시키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는 기업들이 맞아요. 떡볶이집이 나왔어요. 백종원 대표가 그 사장님한테 벤치마킹을 좀 다녀라. 이런 데를 좀 유명한 데를 좀 다녀라 했어요. 그거 느낀 게 뭐냐라고 했더니 좋은 어묵을 써서 팔 거고 돈을 올리겠다. 다들 우리보다 다 비싸게 팔더라. 그거만 보고 온 거죠. 그리고 자기랑 좀 스타일이 잘 안 맞고 입맛도 안 맞아서 자기만의 스타일로 한다고. 백종원 정말 답답하다고. 목적이 뭐냐고 지금 뭘 하고 싶은 거냐고만 이제 화를 냈는데 거기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강의를 하면 수강생들의 피드백이 저 강사는 뭐 말이 빠르다는 등 뭐 PPT가 뭐 어떻다는 등 뭐 이런 얘기들만 하잖아요. 근데 그 이면에서도 나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지 라는 성찰과 자기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고 맞아요. 피드백하거나 지적하거나 와서 민원 넣거나 이런 거로 좀 승하하는 분들이 더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강사가 되려면 남 탓하는 사람은 강사 안 됐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네. 동의해요. 그러니까 강사 아카데미에서도 기본적으로 수업에 제대로 참여 안 하시고 시범 강의도 안 하시고 이런 분들이 책임을 묻는 것들을 더 많이 찾아내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강사가 배울 점이 없다. 커리큘럼이 별로다. 학원 시설이 어떻다. 이제 이런 것들을 먼저 보신다는 거죠. 근데 이제 본인이 정확하게 수업이나 이런 것들을 잘 참여를 하고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도 않아요. 그렇죠. 시범 강의를 일단 해보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은 이런 강사한테 피드백 받고 싶지 않다. 이런 분들은 그냥 아카데미 와서 뭔가를 배우기보다는 그냥 바로 현장 강의를 하시고 거기에서 청중한테 두드려 맞는 것밖에 답이 없다. 근데 두드려 맞아도 다 핑계 있잖아요. 맞아요. 너무 뭐가 네. 안 좋았다, 뭐 청중들이 너무 분위기가 다운됐다 이러면서. 맞아요. 솔직히 핑계 없는 무덤이 없는 거죠. 그렇죠. 분명히 발전이 없을 거고. 시강할 때 보면 항상 하는 얘기가 저는 PPT를 못 만드는데 강사가 어떻게 PPT 없이 시강을 하냐 라면서 강사님 자료를 좀 달라. 자기는 말은 잘한다. 2년 전에도 못했다고 하셨던 강사님이 아직도 PPT를 못 만들겠다면 자료 달라고 하시는 모습을 봤을 때 그러니까 PPT를 못 만들면 그걸 배워야죠. 그렇죠. 2년이 지났는데요.
말 못하는 강사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쵸. 근데 내 머릿속에 있는 거를 PPT든 아니면 문서든 어떤 워드든 시각화를 해낼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못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사실 못해도 한 페이지 한 페이지마다 정말 키워드나 단어 또는 사진이나 이미지 같은 것들 하나만 넣고 브리핑을 하더라도 훨씬 다르잖아요. 강의 자체가. 그래서 이제 어떻게 좀 쉽게 PPT 만드는지 이런 것들 우리 다음번에 좀 기획이 되어 있죠. 네. 네. 그렇죠. 잘못된 신념을 교육생들한테 주입하는 강사님들은 되게 위험하다는 그것도 생각도 위험하죠.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강사는 신념이 없으면 강의를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게 과연 올바른 신념인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 강의를 듣는 청중이 다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가치관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도 다 다를 텐데 내 말이 옳다. 그래서 저는 간혹 굉장히 스피치가 현란한 강사들 있죠. 네. 청중을 압도하고 들었다 놨다 하는 사람들 중에서 과연 그 사람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를 청중들이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정치색이라던가 종교색이라던가 안 드러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하고요. 그렇죠. 간혹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아요. 저는 사내를 해야 될까요? 프리를 해야 될까요? 근데 제가 오랫동안 이제 강사님들 양성을 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사내가 옳다, 프리가 그르다 막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프리랜서를 하시려면요 굉장히 유연해야 돼요. 그렇죠. 시대가 계속 변화하고 트렌드가 계속 변화하는데 거기에 내가 맞추지 않고 내 강의가 옳다. 게으른 완벽주의자들은 거르고 본다. 기본적으로 비대면을 전혀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준비 안 하고. 비대면은 교육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꼭 대면만 옳다. 이렇게 고집하시는 분들은 집에 뭐 돈이 많으시면 뭐 쉬면서 그죠, 그냥 슬슬. 대면 네. 강의만 한 번씩 나가시면 네. 좋을 것 같긴 한데 생업이신 분들은요 안 되죠. 대면 비대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트렌드를 좀 따라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시도하기가 무섭긴 해요. 어렵긴 하죠. 근데 그것을 탈피해 나가야 타인 앞에 쓸 수 있는 우리 강사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비대면도 학습을 좀 하시다 보면은 하다못해 교육 담당자랑 미팅을 하더라도 비대면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오케이도 할 수 있고 나름대로 경험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리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에 힘이 좀 실리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들을 좀 하는 좀 열린 마음 이런 것들도 참 필요하지 않나.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강사라면 이렇게 하지 않아줬으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강의 의뢰서를 전달해요. 그럼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 정말 디테일하게 주차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까지도 정말 전달을 해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 8월 25일 강의 1시 강의가 10월로 밀렸고요. 8월 25일 2시 강의는 그냥 진행합니다. 변경사항 정확하게 확인 좀 해주세요라고 이제 변경 일정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강의 전전날 연락이 왔어요. 대표님, 8월 25일 강의는 다 취소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네? 아니 25일 1시는 연기됐고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계속 일정들이 계속 연기되잖아요. 25일에 2시 강의는 들어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건 진행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한 거죠. 한 번 더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카톡 위에 한 번만 더 읽어보면 되는 것들인데 자세하게 읽지 않아요. 안 보고 네. 단전에서 또 분노가. 커뮤니케이션의 코스트가 높아지는 거죠. 네, 맞아요. 네. 한 번에 할 수 있는 것들도 계속 두 번, 세 번 말하게끔 만드는. 그리고 1인 기업으로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은 강사로 성공하냐, 안 성공하냐의 문제가 꼭 돈으로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3년 전이나 5년 전이나 내가 봤던 페이보다 지금의 페이가 동일하다든지 더 낮아진다든지 이러면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죠. 그렇죠. 연차가 어느 정도 쌓이신 강사님들 같은 경우는요, 좀 이게 큰 그림을 그린다는 차원에서도 너무 낮은 페이들은 과감하게 또 거절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 같고요. 뭐 그 사이에 내가 얼마나 성장했느냐는 물론 나만 아는 부분이긴 하지만 통장 내역을 한번 보시고 그 전하고 지금이랑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내가 만약에 별 차이가 없다. 그럼 저는 회사 생활하는 것도 추천드리거든요. 나쁘지 않아요. 오늘은 이렇게 강사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오늘 컨텐츠를 토대로 해서 타인에게 방영해서 남의 탓을 하기보다는 그 탓을 나 자신에게 조금 돌려서 자기 인식과 성장, 맨날 인식하고 성장하죠. 네. 오늘도 강사TV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